올 한 해 고금리에도 가계부채는 멈출 줄 모르고 증가세를 이어갔는데요. 정부가 뒤늦게 대출 조이기에 나섰지만 정책 효과가 새해에 제대로 발휘될지 미지수입니다. 엄윤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연초까지만 하더라도 가파르게 오른 금리 탓에 빚부터 갚고 보자는 분위기가 지배적이었습니다. 대출 금리가 너무 올라가지고 대출을 먼저 갚는 게 아무래도 현금 지금은 다른 데 쓰는 것보다는 그거 갚는 게 더 현금 지출을 막을 것 같아서. 그렇게 가계빚이 줄어드니 이번엔 주택시장이 역전세난을 비롯해 침체 국면에 접어들었습니다. 정부가 각종 규제를 풀고 금융 지원을 늘리기로 한 이유입니다. 제한적으로 대출 규제를 완화하는 부분에 관해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자 아파트 매매 거래량이 증가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결과 주춤했던 가계대출이 빠른 속도로 몸집을 키워나갔습니다. 높은 대출 금리에 이자 부담에 허덕일지라도 지금이 집을 살 수 있는 마지막 기회라는 인식이 퍼진 겁니다. 지출은 많은데 수입은 고정돼 있으니까 이자 부담이 많이 되죠. 그래서 다른 데서 악착같이 전략합니다. 이자는 내야 되니까. 여기에 은행들이 앞다퉈 내놓은 50년 만기 주택담보대출은 내 집 마련을 위한 대출 수요에 기름을 부었습니다. 50년 만기 대출 같은 것들을 통해서 DSR 규제를 약간 회피하는 방향의 영향을 가진 것들,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해서 지금 부랴부랴 금융당국은 대출 조이기에 나섰습니다. 금융당국의 대출 규제 강화로 가계부채 증가폭은 다시 숨고르기에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규모 면에서 봤을 때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여전히 높은 수준입니다. 그러는 사이 정부의 거시건전성 정책과 한국은행의 통화정책 간의 엇박자는 시장의 불신만 커지게 만들었습니다. 규제들이 좀 잘 먹혀 들어가고 있다고 생각하세요? 아직까지는 글쎄요. 그거는 잘 모르겠습니다. 일단은 부동산 정책을 좀 많이 봐야 됩니다. 집값을 잡고 이율을 좀 낮춰주고. 문제는 새해에도 지금의 가계부채가 줄어들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특히 정부가 올해 말 발표한 대출 한도를 강화하는 스트레스 DSR 제도 효과가 제대로 발휘될지 의문입니다. DSR 규제 예외가 적용되는 정책금융 상품이 여전히 많은 것도 부담입니다. 현재 DSR 규제 자체를 예외로 적용이 되는 대출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가계부채 증가를 억제하는 효과는 미미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도입하는 시점이 잘못됐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대출금리 고점에서 정부가 고금리로 고정금리 대출을 받으라고 유도하는 상황이 되다 보니까 무엇보다 주택 공급 확대를 비롯해 집값을 잡지 못한다면 내년에도 가계부채 규모는 더욱 늘어날 것이란 우울한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YTN 엄윤주입니다.